네, 반갑습니다. 오늘 김양규 박사의 성경적 한약 245회 시간에는 편도체와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참 공공연한 장소에서 공공연한 사람들이 거짓말을 너무나 뻔뻔스럽게 하는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일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사람의 뇌 구조가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하면 저런 식의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런 문제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나눠보기 위해서 편도체와 거짓말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편도체와 거짓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뇌의 구조를 간단하게 한번 도식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크로스 섹션을 하면은 세 단계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제일 위에는 대뇌 피질, 가운데에는 변연계, 그리고 제일 밑에는 간뇌가 되겠죠. 대뇌 피질은 종합적인 사고력, 기억력, 분석력, 공간지각력, 산수력 이런 걸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부 잘하는 것이 대뇌 피질이 좋은 것이라 했습니다. 변연계는 감정이 발생한다 그랬죠. 감정의 발생. 감정이 발생한 것을 조절하는 것은 변연계 앞에 있는 전두엽에서 조절한다라고 했습니다. 폭발적으로 생기는 분노라든지 또는 기쁨의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어느 정도의 레벨로, 그레이드로 표출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두엽에서 조절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변연계는 감정이 발생하는 곳인데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가 세 가지가 있죠. 식욕, 성욕, 수면욕. 이러한 감정들은, 이러한 욕구들은 변연계에서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간뇌는 이것은 호흡 중추가 있어서 숨 쉬는 것이라 그랬죠. 숨을 잘 쉬고 있으면 간뇌 부위는 건강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변연계의 한 부분에 편도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편도체. 영어로는 아미그달로이드 바디즈. 소위 말하는 보통 그냥 아미그달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편도체는 특별히 감정 중에서도 불안이라든지 또는 기쁨이라든지 공포감 이런 것을 특별히 많이 관장하는 것이 이 편도체입니다. 편도체. 그래서 이 편도체가 상당히 예민하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하면은 편도체에서 금방 반응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왜 막 얼굴이 벌개지고 사람의 눈을 바로 보지 못하고 좀 말이 더듬더듬 하면서 뭔가 좀 눈빛이 흐려지면서 당황스러운 그런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편도체가 하는 일입니다. 편도체가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말하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아주 자기를 움츠리게 만드는 그런 것은 바로 편도체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편도체가 망가지고 약해지면은 점점 그런 기능이 없어집니다. 거짓말을 해도 자꾸 많이 하게 됩니다. 더 많이 하고 하나의 거짓말을 보완하기 위해서 7개의 거짓말을 하죠. 그 7개의 거짓말을 또 숨기기 위해서 70개의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짓말의 진화라 그러죠. 거짓말은 자꾸 진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거짓말을 한번 하면 막 가슴이 떨리고 불안하고 얼굴이 벌개지고 땅만 보고 뭐 쩔쩔매던 사람들이
거짓말이 점점 진화하면서부터 그러한 증상이 싹 사라지면서 천년덕설에 거짓말을 잘하게 되고 마치 진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바로 편도체의 기능이 약해지고 망가지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했을 때 느끼는 불안감이라든지 이러한 두려움, 공포감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게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편도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불안하게 하는 그러한 그 단백질 덩어리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기쁨을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그 아기와 엄마의 관계에 있어서 엄마로 하여금 강력한 모성애를 느끼게 하는, 아기를 위해서는 온몸을 던져서 지키고 보호하는 모성애 있죠. 모성애. 모성애가 바로 이 편도체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편도체가 건강한 사람은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편도체가 강해지면은 여기서 편도체의 자극으로 인해서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좋은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옥시토신은 성적인 희열을 느끼는 호르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호르몬이 나오면서 강력한 모성애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엄마로 하여금 아기를 위해서는 목숨을 던질 수 있게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은 옥시토신의 효과인데, 이것은 편도체가 건강할 때 그렇게 나타난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실험에서 편도체를 동물에서 제거를 해버리니까 자기 새끼가 굶어 죽고 말라 죽고 아파서 죽어도 아무런 모성애를 느끼지 못한다, 그런 실험 보고가 있습니다. 그게 동물의 세계에서는 가능한 일일지 모르겠지만은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안 그래야 되죠. 그런데 요즘 세상에 보니까 자기 애를 죽여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것도 3년간이나 넣어놓고 사는 그런 젊은 여성들을 볼 때에 도대체 저런 사람들의 뇌는 어떻게 되어 먹었을까? 이 편도체가 없는 사람들 아닐까? 편도체가 제거되거나 쪼그라들었거나 망가졌거나 병든 사람들 아닐까?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환자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편도체가 망가진 사람들, 편도체가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학위를 얻고 사법시험에 통과하고 고시를 통과하고 해서 소셜 포지션을 확보한 사람은 대뇌 피질이 좋은 사람입니다. 대뇌 피질. 대뇌 피질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지 뇌가 전체적으로 다 건강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종합적인 사고력이나 기억력이나 산수력이나 공간 지각력이나 진압력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서 공부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중에 변연계의 문제가 있어서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변연계가 문제가 있으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거짓말을 잘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변연계에 문제가 있어서 변연계가 망가지거나 변들거나 쪼그라들거나 그렇게 되면은 거짓말에 대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자기가 말을 하면서도 이것이 거짓말인 줄 뻔히 알면서도 웃으면서 태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듣는 사람들 하여금 마치 사실인 것처럼 믿게끔 그렇게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대뇌피질은 참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인 리더가 되어 있지만 변전계 중에서 편도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들의 말에 진실성이 없는 거죠. 진실성. 거짓말은 진실성 아닙니까? 진실성의 결핍이죠. 진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 입에서 하는 말이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그 공동체와 그 사회가 얼마나 큰 비극이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사회적인 큰 책임을 맡은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 아주 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는 우리 크리스찬 공동체, 교회에서 리더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진실성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모를까요? 편도체가 망가졌기 때문에. 왜 편도체가 망가졌을까요? 공부하느라고 일하느라고 대뇌피질만 많이 발전시키고 개발시켰는데 편도체에 대해서는 변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신경을 안 쓰고 치료도 안 했고 훈련도 안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이 발생했을 때에 감정을 조절하는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힘은 있겠다, 돈은 있겠다, 건강은 있겠다.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투기, 부동산 투기, 갑질, 이 모든 것이 변연계가 받쳐주지 못했을 때, 특히 변연계 안에 있는 편도체가 망가졌을 때, 그러면서 불구하고 대뇌피질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비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개인의 파멸과 가정의 파멸, 그리고 공동체의 파멸, 나라 전체의 파멸을 일으키는 가장 주된 원인입니다. 대뇌피질이 안 좋으면 변연계도 안 좋든지, 변연계가 안 좋으면 대뇌피질도 안 좋든지, 감정의 조절이 잘 안 되면 공부를 못 하든지, 돈이 없든지, 힘이 없든지, 능력이 없든지, 그러면 죄를 안 짓고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작은 죄를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것은 좋으니까 큰 자리, 높은 자리, 무서운 자리, 힘 있는 자리를 차지해서는 마음대로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사실들을 세계의 역사들을 보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독재 국가에서 독재자들이 변연계가 엉망이 되어 있는 정신적으로 이걸 뇌병이라는 뇌병, 뇌에 생기는 병을 뇌병이라고 합니다. 뇌병. 그래서 요새는 정신병이라 말 안 쓰고 뇌병이라고 말씀합니다. 뇌병. 뇌에 생긴 기질적인 문제이다. 실제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생겨서 그 병에 나타나는 증상으로서 그렇게 잔인하게 하고 비합리적으로 하고 비상식적으로 하고 그리고 비양심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해보고 국정감사를 하고 또 특검을 하고 뭘 하고 하는 거 보면은 전부 거짓말로 판을 짜고 거짓말 속에 살고 있고 무엇이 나중에는 거짓말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헷갈릴 정도로 우리가 거짓말 속에 놀고 있는, 헤엄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 왜 저 사람들은 머리도 좋고 건강하고 잘난 사람들인데 나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들 나보다 잘났더라고요. 잘난 사람들인데 왜 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까? 저 사람들의 양심은 어디에 갔을까? 그래서 양심이라고 하는 거 있죠. 제 이름에도 이 양자가 들어가지만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착할 양자, 선할 양자 그런 것 아닙니까? 양심은 저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 속에는 양심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면 안 된다, 무엇은 죄다, 무엇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기뻐하신다, 이것을 분간할 수 있는 것이 양심이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비록 타락으로 인해서 깨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심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뭘까? 저는 그것이 바로 편도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양심은 편도체가 아닐까 제 생각입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체의 구조를 공부해 보면서 뇌 속에서 양심과 가장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은 편도체이겠구나. 아미고달로이드 바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은 무엇이 선이며 악인지, 무엇이 죄인지를 모릅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으며 무슨 짓을 하고 있으며 어디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몇 번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또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을 때에 엘리야야,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에스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에 에스야,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이 모르고 물으셨을까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물으신 걸까요? 너의 양심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양심을 물으신 것입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양심을 물으신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는 어디에 있느냐? 너의 양심은 어디에 있느냐? 혹시 양심을 단돈 몇 입에 팔아먹지는 않았느냐?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써먹지 않았느냐?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 먹지는 않았느냐? 자칫 잘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이름, 교회, 십자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장사의 수단으로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양심이 마비가 되면, 성경적인 용어로 말씀하면 양심이 화인 맞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심장신이라고 합니다. 심장은 저장한다. 신을 저장한다. 한의학에서는 그런 용어가 나옵니다. 심저장신. 한의학에서 말하는 신이라고 할 때는 귀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말합니다. 정신을 말하는 것이고, 심이라고 할 때는 심장을 말하는데 심장에는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유형의 심장인 하트, 또 하나는 무형의 심장인 마인드, 정신세계를 말합니다.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정신을 저장하고 있다. 그렇게 봐도 되고, 심장이 우리의 정신을 보관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신세계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우리가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편도체가 건강한 사람이고,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고, 조금만 죄를 지어도 두렵고 죄가 무섭고 하나님이 두렵고, 그래서 죄를 멀리할 줄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건강한 편도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겠죠. 그러나 거짓말은 진화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사람의 마음 속에, 영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편도체가 약해져 있고 양심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편도체와 거짓말. 거짓말이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가 아니라 우리는 저 사람들은 편도체가 망가진 환자구나. 공부는 잘했는지 몰라도, 돈은 좀 있는지 몰라도, 인물은 잘생겼는지 몰라도 편도체가 망가진 환자구나. 이해를 하십시다. 우리 자신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건강한 양심을 지키도록 애를 쓰십시다. 조그만 죄도 하나님 보시기에 두려워서 벌벌 떨 줄 아는 사람들, 양심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들, 거짓말을 자꾸 진화시키지 않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거짓말을 자꾸 쌓이면 그 짓에 대해서 상당히 둔감해지기 때문에 더 많이 하게 되고 더 크게 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모르게 됩니다. 그것은 곧 파멸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맑게 잘 건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을 가꾸고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